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 이상하시죠? 제가 그 안경을 중학교 때서부터 시력이 나빠진다는 거, 눈이 나빠진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또 어느 날 이제 칠판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들어와서 내가 시력이 나쁜구나.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심하게 많이 나빠진 거는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언젠가 본삼 때, 본삼 때인데 제가 그 한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황하고 이제 그러고 갈피를 못 잡고 그랬었는데 제 친구 한 친구가 야, 한영이 너는 경합전서가 너한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무슨 책인데 그랬던데 뭐 대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워낙 뭐 절친이고 뛰어난 친구니까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그때만 해도 한의학 책을 지금처럼 구하기 쉬운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명동에 있는 그 경학전서를 샀는데 굉장히 책이 작습니다. 아마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아마 그 책은 제가 후배한테 줬는데 이것보다 한 2배 정도로 두껍고 책은 조금 짧고 그렇습니다. 그런 책을 뭐 했는데 활자가 너무 나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도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한 2년 동안 읽으면서 뭐 시력이 뭐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이제 근시하고 난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랬는데 작년에 제가 막 왼쪽 눈이 막 탱탱 붓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눈 상태는 안 좋은데 지금 오늘 22일이거든요. 12월 22일. 아마 이것이 녹화될 때는 여러분들의 그 방송이 돼서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아마 한 20일 정도 아마 지나갈 1월 달 초순이나 중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께 이제 안과 가서 드디어 왼쪽 눈을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만 수술하기 전에만 해도 왼쪽 눈은 오른쪽 눈에 비해서 오른쪽 눈은 정상 조금 비교적 그래도 글자도 잘 보이고 그랬었는데 왼쪽 눈은 뭐 거의 뿌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하루 정도 안대를 하고 있다가 안대를 벗고 나서 딱 보았는데 깜짝 놀란 거는 왼쪽 눈은 엄청 밝아졌어요. 웬만한 이제 글자도 다 보이고 그러는데 안경 없이도 멀리 있는 것도 보일 정도가 됐더라고요. 엄청난 그 악성 막 근시에다가 난시까지 겹쳐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반면에 제가 생각할 때 오른쪽 눈이 왼쪽 눈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아니 오른쪽 눈이 굉장히 뿌연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그 전에 글자가 보이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뿌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허실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로 이해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왼쪽 눈은 비교적 괜찮은데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글자가 이렇게 판별이 되는데 오른쪽 눈은 뿌예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왼쪽 눈이 어느 정도 그 수술 후유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오른쪽 눈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떠한 그 개념의 어떤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전에는 왼쪽 눈이 수술하기 전에 허증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오른쪽 눈이 허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뭐 제가 느낀 겁니다, 그냥. 자, 오늘 그 강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단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 짧은 글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글이 무슨 임상하고 동떨어진 글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임상을 위한 글이다. 모든 것은 임상을 위한 인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 처방 하나도 없죠. 그러나 중요한 예전 사람들이 병세가 어떤 식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흘러가는지 하나의 단서를 명확하게 보여준 글이라고 보입니다. 자, 본래 태양병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래 태양병이었다. 그래서 그 처음 병을 얻었을 당시에 땀을 흘렸다. 틀린 거 아니죠. 잘한 겁니다. 이것은 치료가 비교적 온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땀 흘리는 건 당연하죠. 태양병의 본래. 이 말도 여러분, 본래라고 하는 것은 다소 후회가 섞여 있는 용어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한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긴 흘렸어요. 근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양명병으로 전속되어졌는가. 여기는 이것도 병자를 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양명병으로 전속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글자는 양명으로 전속되어졌다 그러면 도대체 양명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어떠한 그 인식, 현상이나 이런 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라든가 해석에 있어서 왜곡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왜곡시키죠? 이게 바로 여러분,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그릇된 개념들이, 이와 같은 개념들이 우리가 현상을 파악하는데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이것도 의심해야 합니다. 자, 전속 양명이 되어졌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양명경으로 전속되어졌다. 양명부병으로 전속되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양명으로 전속돼. 양명이 어떻게 양명으로 된 거야? 양명병으로 전속되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지금까지 우리가 육병제강에 있어서도 양명지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명병이라는 거예요. 양명병은 이와 같은 증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이지, 양명경에 병이 들며 또는 양명부에 병이 들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땀을 흘리긴 흘리는데 왜 그랬느냐? 결국은 앞서서 땀을 흘렸는데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야 이렇게 써야 됩니다. 현토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불철이라고 하는 게. 땀을 앞서서 흘리긴 흘렸는데 철저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써왔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한번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도 좋습니다. 태양병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병자를 붙이는 거예요. 태양병에서부터 양명병에 이르기까지 그 전변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처음 병을 얻었을 때 그 발환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거예요. 앞에서 그 본문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푸는 겁니다. 철자를 어떤 사람은 뭐라면 태양병의 병사가 제거되지 않는다. 불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병세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혹자는 땀 흘리는 게 철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원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의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법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례가 뭐죠? 중경서의 일반적인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법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례 또는 변례라는 말도 있어요. 법례, 일반적인 예, 변례, 특별한 상황. 요런 말들 용어 자체가 제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춘추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범자 하나. 범은 여러분 춘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법례. 또 변례라는 게 있습니다. 변례. 특수한 경우. 범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은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변은 변이죠. 그러니까 상과 변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쓰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중경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의 문자죠. 예, 이거는 정문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증 불해라는 말을 쓰지 병증이 불철이라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출 불철은 땀을 흘렸는데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철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왜? 법리에 보면은 보통 불철이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세 관점에서 보면은 발안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 예,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자, 발안지시, 발안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 예, 처해서 듣기가 이내 그 올바른 정도죠. 올바른 정도를 얻어야 이에 병증이 풀려지는데, 예, 이건 뭐 듣기가 이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장 구조가 아니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가짜 포인트입니다. 올바른 것. 예. 적당히 합당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만약에 발안이 너무 지나쳐 상한 우리가 조문에 보면 발안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발안과다 하고 또 중발 안 하고 부발 안 하고 뭐 부하지 않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발안과다도 양명으로 전속하고 발안이 철저하지 못해도 양명으로 전속해야진다. 예. 우리가 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땀을 흘릴 때 흠뻑 흘려야 될 경우는 흠뻑 흘려야 된다는 거. 예. 미지미지하다가 판단을 고려하다 보면 여러분 바로 땀이 철저하지만 어디로 가죠? 예. 대청룡탕이라든가 마왕탕, 조이승기탕 이렇게 넘어가죠. 예.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발안 불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안과다, 발안 불철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양명병으로 전속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상안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발열해요. 이 사람이 상안에 발열을 하는데 땀이 흘리지 않았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죠. 이건 망탕증이죠. 예, 우리가 이 전체를 일단은 전체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외감에 노출이 되어서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땀이 흘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맥 상태는 어떻겠죠? 맥이 부긴할 수가 있죠. 예, 긴장맥이 흐를 수가 있죠. 땀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무한, 한불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은 땀을 흘리게 하면 병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구토감이 있으면서 능히 식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도리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도리어 땀을 흘리는데 찝찝변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게 이렇게 썼을까? 이 찝찝변은 뒤에다가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 앞으로 가도 돼요. 반찝찝변 한출자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원래는 이와 같은 형용사는 앞에다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찝찝변 한출 또는 찝찝 한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은 양명병으로 전속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발안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자, 아이고 이것도 너 잘못했구나. 참. 죄송합니다. 뭐 파일이 조금 뭐 잘못 눌렀더니 됐다. 네, 됐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뭐 그 매뉴얼이 있는데 뭐 잘못 누르면 막 이렇게 변해요.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했어도 저도 상당히 기계 다루거나 뭐 이렇게 그 타치가 굉장히 작게 돼 있어가지고 그 잘못 밑으로 누르면은 막 이렇게 막
파일이 그냥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요 찝찝을 왜 썼을까? 이 여기서 땀을 흘리는데 이것은 이미 이 열이 표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징에 있는 발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 글 쓴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임상에 있어서 예, 집지변 한 추를 가지고서 양명병에 전속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단서는 뭐냐면 구토증이 있었을 때, 예, 구토증이 수반하면서 예, 집지변하게 땀을 흘리는 경우는 발안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때 땀은 청화시킴으로써, 해열시킴으로써 땀을 가라앉혀 줘야지 발안시켜서 땀을 병사를 치료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예. 자, 구불능식자, 이것은 비록 병이 예, 이위에 있다고 하는 증상이나 예, 표사가 아직은 풀리지 않음으로써 예, 오히려 내 쪽으로 여러분 표사 압박하기 때문에 예, 특히 예, 무한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결국은 무한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표사가 예, 발효를 하지 못함으로써 예, 소화기나 흉부에 압박을 줌으로써 구역질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 그 태양병 조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건구역질이라든가 예, 계지탕증이나 망탕증에도 이와 같은 예,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러분 병의 뿌리가 그 표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 무한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병구는 오히려 예, 오히려 표위에 있기 때문에 땀 흘리는 것이 옳다. 예, 땀 흘리는 것이 맞다. 예, 그 사람이 근데 땀을 흘리지 않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갔더니 이런 소리죠. 예, 요거는 이제 하루 이틀 경과를 해서 이런 소리. 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덧 이런 소리예요. 잠시 후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간 경과가 예, 짧은 거죠. 하루 이틀을 지나가지 않은 뭐 하루 내에 이뤄지는 것일 수도 있고. 예. 그 사람이 도리어 땀을 안 흘리다가 도리어 땀을 흘리는데 집지변이 땀을 흘렸다. 예, 칙칙하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개운한 게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쁘게 이제 땀을 흘렸다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예, 합법을 쓰는 게 맞고 땀을 흘려서는 옳지 않다. 예, 땀을 흘리는 것은 불가하다. 예.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표열이 예, 이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열은 여러분 반드시 이 열은 여러분 외부로 그 열을 훈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뿜어대요. 사실은 꼭 외부로만 뿌리는 게 아니라 예, 상하 관계없이 전부 다 그냥 외열하고 보면 돼요. 그냥 열이 발산이 예, 뜨거운 게 훈증된 열이 예, 바깥으로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병세로 봤을 때는 그런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 피부 예, 피부 줄이가 도리어 열리게 돼요. 닫혀 있던 게 그 열에 의해서. 예. 그래서 피부 줄이가 도리어 열리고 그 점액질의 그 땀이 이에 흘리기 때문에 예, 양명으로 전속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입 양명하고 전속 양명하고 다르다 그랬죠? 예. 어느 정도 뿌리는 아직도 예, 표위에 약간 남아 있을 때 예, 양명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예, 보여지는 글입니다. 예. 뭐 저런 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예, 상황을 보고서 저 같으면은 예, 그 대청룡탕이나 아니면은 예, 백호탕 이렇게 그 과정에서 약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그냥 감이에요. 예, 그러면 후세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거 후세방에서 따지지 않으니까 예, 형방 패독산을 써도 예, 충분히 좋다고 보여줍니다. 만약의 경우 예, 좀 더 심한 경우는 예, 석고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예. 상한 3일에 예, 양명맥 대다. 자, 여러분 이 조문도 예,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죠. 우리가 외감에 한 노출이 된 3일 만에 자, 양명맥이 커졌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올바른 글입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래요, 여러분. 예.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글입니다. 양명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상한 2, 3일이 경과하면은 양명맥이 나타난다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은 태양맥도 있죠? 양명맥이 있으면 여러분 육경맥이 다 있는 겁니다. 소음맥, 고름맥 다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이것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걸 바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냥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이거는 잘못 먹은 음식이다. 목에 딱 바로 입맛에 느낌이 와서 버리던가 또 심해서 목에 걸린다든가 잘못해서 그거 삼킨다든가 그러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음식 같은 게 잘못 먹었을 때 똑같습니다. 글도 이건 잘못된 글이에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명맥이 커졌다, 컸다. 예. 자, 그거에 대해서 짧은 글인데 본문하고 상한 상밀에 맥이 큰 것을 가르쳐서 맥이 큰 것을 가르쳐서 양명맥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상한 우리가 외감에 노출된 3일 만에 맥이 커졌다. 이것을 양명맥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옳지 않은데 하물며 양명맥이 크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조문의 뜻은 본래의 뜻은 뭐냐? 상한이 우리가 외감에 노출된 3일 만에 맥이 어떨 때는 부맥이라든가 부활, 부환, 부긴맥보다 맥이 굉장히 커진 경우가 있죠. 이것은 병세가 그냥 여러분 심하게 된 것이다. 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만 보면 되지. 이것을 굳이 양명맥대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 후세 사람들이 조문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상한 3일이 되면은 정경지시예요. 이 의도는 다른 경우로 태안경에서 양명경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대로서 양명맥대라고 여기는 것은 억지 논리다.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거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런 용어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도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얼마든지 저를 비판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그 표기 방법은 중경서를 망친 여러 개의 그런 문제적인 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게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개념 논리에 개념화한다. 개념화한다. 여러분 이 개념화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공부하기 개념 논리로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개념에 너무 빠져버리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자, 막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그냥 그 상한론의 그 대의가 뭐죠? 제가 좋아하는 말, 실증주의죠. 실증주의는 뭐죠? 근거라는 거죠. 병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 그런데 봤어요. 여기서는 개념 논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원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상한론이 전수되는 글 가운데에 이렇게 다 자기 의견들이 이렇게 집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뭐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죠. 골백 번 얘기했죠. 이런 말 정말 좀 위험한 말인데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내년 4월 달이면 노자 도덕경을 공부하는데 도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세에 어떠한 글들이 하나의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 텍스트가 시대에 따라서 글이 변경이 되고 많이 이렇게 위문들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위문이에요, 여러분. 자, 상한 맥부위완. 아무런 하자가 없죠. 수족이 자원하다. 자, 요것만 보면 뭐죠? 계치탕증이잖아요. 손발이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족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팔꿈치 관절, 무릎 관절 이하를 말하는 게 수족입니다.
그 수족이 이렇게 손바닥에 따뜻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어지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얼마든지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가볍게 계지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 뜬금없이 이것은 태음에 연계되었다. 여기서도 태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태음병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나마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이게 개념 논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철두철미 증거를 근거로 하고 위탁 문자들은 참고할 뿐이다. 옳은 것은 증상에 부합하고 한 증상과 어느 정도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참고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요. 이게 태음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음병의 이것은 전속 태음이다. 이렇게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새로운 용어. 지금까지 법례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용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어떠한 오류라 할지라도 일정한 이해가 있어요. 글 쓰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연계되어 있다, 묶여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썼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증상하고 태음병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해도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태양병이라고 해도 반박하지 않아요. 이 명칭이 뭐라고 명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은 상안맥 부환이 완화돼 수족 차원환경. 이 사람 감기 초기의 증상이구나. 아니면 약간 이열이 내포되어 있구나. 이런 정도로 파악하면 되지. 여기에서 무슨 왜 태음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뭘 이렇게 주장을 억지로 부려도 반론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문제가 있는 글이다. 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음 이게 조문에 태음은 몸이 마땅히 발항하니.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마땅히 그러니까 태음병이죠. 태음병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 피부색이 노래진다는 거예요. 마땅히 노래진다는 거예요. 노래져야 해야 된다. 설령 노래지지 않고 황달기가 없을지라도 태음병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요 당자는 설령 발항증이 없을지라도 발항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만약에 이 사람이 발항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이 사람이 소변을 별로 문제가 없는 경우는 발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은 열이라고 하는 문제와 소변의 상태에 의해 가지고 소변이 분리하게 되면은 발항이 발생이 되고 소변이 자리하게 되면 발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의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에서 처음으로 일단은 보여준 거예요. 퇴음병인 사람은 응당, 발항, 그러니까 황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소변을 잘 보게 되는 경우는 발항이 일어나지 않고 소변을 만약에 못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발항증으로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것 문제가 이것도 심각한 글이죠. 그러다가 7, 8일의 경과에서 대번이 굳어져 있는 경우는 양명병이 된다. 여기는 또 아주 점잖게 양명병이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거는 표기가 그래도 맞습니다. 양명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 대변이 굳어졌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은 소변이 자리하는데 태음병인데 소변이 자리하는 경우 대변이 굳어지는 경우로 빠지기도 하고 소변이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은 발항증으로 빠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수족, 자원, 신당, 발항자는 이것은 태음에 연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습열이 배설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차같이 이와 같은 병독으로 파악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자, 후의 의사들은 모두 뭐라 그랬냐면은 태음은 습에 속한다. 근데 습과 열오가
여기서 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러운 물질이죠. 그러니까 습열을 말하는 거예요. 습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열은 열인데 습은 습인데 더러운 물질, 더러운 열과 같이 섞여서 혼탁해진 거죠. 이런 것은 마땅히 몸에 발항증을 야기시킨다. 황달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왜 이 조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태음이라는 것은 태음병에 속하는 것은 다 습으로 인한 병인데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전부 다 예, 잘못된 개념 논리다. 이런 거. 예, 비판해야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거 평생 동안 이런 거 추구해도 여러분들은 완전히 예, 망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거는 우리만 쓰는 용어예요. 우리만 쓰는 용어. 예. 젊은 사람들, 젊은 한의사들도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 못하고. 예. 태음, 습열이 서로 서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 새는 반드시 발항으로 일으킨다.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병리 개념이죠. 이게 옳다라고 보면 안 되죠. 예전 사람도 네,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차라리 여러분 이 빼버리셔야 돼요. 그냥 습과 열이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땀을 흘리지 못하다든가 소변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훈증에 의해 가지고 그 습이 약간 오염됐을 때 발항시킨다.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 그래도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근데 이 주회가 주장하는 바는 모두 내경, 오행, 배속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용어 속에는 황달이다, 습이다, 막 이런 말은 이런 말은 여러분 전부 다 오행 배속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황제내경의 오행 배속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태음은 또 비장이라고 이렇게 또 연결시키게 되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비장. 뭐 비는 뭐 습을 중요하고 막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위 허약할 때 그 허약이라는 게 결국은 소화기 내에 수와 습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저작하기 힘드니까 백출이 거기 대표적인 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의학이 이게 발전해 온 겁니다. 사실 발전한 게 아니죠. 퇴보한 거죠. 이와 같은 용어를 비장하고 태음하고도 연결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행배속. 고로 태음으로서 비장으로 여기게 되니 무릇 비는 토다. 중앙토죠. 오행배속이 하면. 토는 무슨 색이죠? 황색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발항이라서 황달로서 태음병에다가 귀속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후세의 주석가들이 뭐 거의 청대, 근대 우리 한의학 책은 다 이렇게 돼 있고 동의보가 하면 말할 나위도 없고 다 이런 식으로 골격이 짜여져 있다는 거. 이거 다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말들이죠. 그러니까 오행 배속 관계가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학자들도 육아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왜 그러냐면 또 이 오행을 주자가 성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한 거예요. 이 오행을 육아에서 받아들인 게 바로 누구부터 있느냐? 한나라 때 바로 동중서가 오행을 받아들이면서 맹자의 사단을 뭐로 말했죠? 오상했죠. 맹자는 인의예지만 말했는데 동중서에 의해서 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인의예지 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주자가 그대로 또 계승한 겁니다. 그러니 성리학자의 그 소위 말해서 원조인데 주자가 전부 다 깜빡 죽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금원 시대 나가면서 주자 철학의 영향을 이어고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빼낼 수 없는 정론으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오행이라는 개념이. 그러나 이것은 실증주의에 위반되어진다. 예전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맹목적으로 상생상극 이런 거, 뭐 화가 토를 생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오행의 그게 상이 실쟁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이것부터 혼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에서 이 목이 실체하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나무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도 양다리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어떻게 화를 만들죠? 화가 어떻게 토를 만들죠? 생화죠?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비교적 올바른 글에 빗대어서 교정한다면, 이 글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상안의 맥 부유한 수적자환자 소변 분리 신앙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소변 분리하잖아요, 여러분. 신앙한다. 이러면 여러분 소변 분리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서 이거는 이 소변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 소변. 이것도 전 시간에 했죠. 분리한 거로 인해서 치료법이 뭐냐? 그 상황에 분리한 것을 인해서 이롭게 하는 거. 치료법의 원칙이죠. 땀을 흘리지 않음으로써 인했다 그러면 여러분 발환시키면 되는 거죠. 만약에 소변 자리에서 칠파리에서 대변이 굳어진다. 이런 정도가 그래도 올바른 글쓰기 방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 비장이라든가 태음은 습에 속한다든가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 어찌 반드시 계제 태음, 양명병 이런 말을 쓰겠는가? 필요한가? 필요할 없다는 거죠. 이것이 소위 후임들이 편집한 연유이다. 연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그냥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그런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상한론 자체의 구조적으로 어떤 표기 방법의 일관성을 이제 흐트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상한론 가운데는 정말 멋진 얘기가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글들이 있다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집어넣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발상은 우리 한의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중국의 고서들이라고 하는 것. 회남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장자라든가 대표적으로 노자,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제가 이제 노자 조금씩 얘기하겠지만 저는 노자 전공자도 아니고 어떤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한문을 조금 봤기 때문에 보면은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너무 이 노자를 신성시해요. 요즘에 보면은 노자를 막 신성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노자도 문제가 많은 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 노자 우리가 그 고전인 것만은 분명하고 육아와 다른 세계관을 말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여러분 빠지는 것은 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상한론에 중독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미처 몰랐던 것을 여기에서 확인했던 것 뿐이죠. 그리고 멋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